관상에서 이제 말하는 것이 그 상이 좋다, 상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관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하수다, 중수다, 고수다. 그러면 이제 하수가 관상을 보는 방법이 있고, 중수가 관상을 보는 방법이 있죠. 이제 하수들은 이제 관상 공부가 깊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 따라서 관상을 보죠. 그러니까 하수는 결국 자기가 공부한 그 수준의 그 경지만큼만 보고, 또 이제 그 경지를 넘어서게 되면 중수가 되는 거고, 또 그 중수가 경지를 넘어서면 고수가 되죠. 그러면 이제 관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왕이면 고수한테 관상을 보는 것이 내 인생이 바뀌겠죠. 그러면 하수한테 관상을 보는 것하고 중수한테 관상을 보는 것하고 고수한테 관상을 보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저 사람이 하수인지 중수인지 고수인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수인가 중수인가 고수를 어떻게 알아보는가, 그거는 하수들은 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수들은 주로 뭘 얘기하는가, 이제 뭐 코가 어떻게 생겼다, 눈이 어떻게 생겼다, 귀가 어떻게 생겼다, 뭐 턱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 그 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이마가 어떻게 됐고, 그래서 뭐 상정, 중정, 하정 해서 이마가 넓으면 뭐 초년운이 좋고, 코가 이렇게 빵빵하게 잘 이루어져 있으면 중년이 좋고, 턱이 있으면 말년이 좋다. 그래서 이 상에 대해서만 언급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공부가 깊이가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눈을 이야기하면서 심상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눈빛이 좋다. 그래서 이제 눈빛을 볼 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관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면서 공부를 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관상 중에서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관상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심상을 보기 위해서 관상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서 관상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래서 마음 상태가 부정적이면은 부정적인 상이 올라오고, 긍정적이면은 긍정적인 상이 올라오는 그 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상과 마음, 이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고수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기운을 보는데, 아마 이제 그렇게 기운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기운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가? 그거는 언상이 어떻게 돼 있는가? 그 다음에 행상이 어떻게 돼 있는가? 언상이라고 하는 거는 말의 내용이 중요하고, 행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운이 있구나 없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크다, 기운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말의 그 내용과 행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이거를 봐야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운이 크다, 기운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기운이 크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말하는 그 태도, 그 다음에 그 말의 그 진실성, 그 말하는 데 있어서 말에 그 포장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운이 크면 클수록 진실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는 거고, 기운이 작게 되면은 진실과 거리가 먼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무언가 말을 하나 하더라도 누군가의 말을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기의 말이
이제 통하지가 않으니까 누군가의 말을 의지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어떠한 이제 말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되고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지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맹자가 말하기를 해서 공자나 맹자를 빌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기운이 작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성경에 어떠한 구절이 있고 불경에 어떠한 구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기운이 작다라고 봐야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말에 대한 그 행동은 또 어떻게 하느냐? 분주하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관상에서 이제 예를 들어 기운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운이 큰 사람은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자기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뭔가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기운이 약하게 되면 내가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기저기 내가 돌아다닌다라는 건 예를 들어 세미나도 돌아다니고 강연회도 돌아다니고 이게 뭔가 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그 돌아다닌다라는 거는 내가 기운이 작기 때문에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제 하다못해 내가 여행을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기운이 작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고 기운이 큰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말과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이 사람이 기운이 있는 사람이구나 기운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기운이 작다 보니까는 기운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이 이 충족해야지 될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부족함이 많으니까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자기가 거기에 따라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운이 크게 되면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기운이 큰데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기운이 약한데 너무 약해서 또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보편적인 거를 그 확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꼭 그 기운이 크다고 해서 안 움직이고 기운이 작다고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간파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읽어야지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그 사람 그 말과 행동이 욕심으로 이야기를 하는가 원심으로 이야기하는가를 간파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는 말과 행동이 욕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운이 작아지는 거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욕심이 아니라 원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기운이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이 큰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지만 기운이 작은 사람은 욕심으로 가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얻을 수가 없고 사방에 문이 막혀 있기 때문에 뭐를 해도 안 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 되는 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 사람들은 원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끝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이제 이분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이분도 이제 3년 전에 이제 오셔갖고 상담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3년 전에 부모님한테 10억이라는 그 유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말 그대로 원심으로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그 유산을 받았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왔을 때는 완전히 그 바닥을 친 상태에서
속에서 왔어요. 굉장히 생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그러면 이제 자기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여태까지 흐름으로써 그런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마지막에 그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날아가는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거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내가 1억을 벌든 5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그건 자기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욕심을 부리게 되면 다 날아가게 돼 있는 구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유산을 받기 이전에는 원심으로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부모에게 10억이라는 돈을 유산을 받게 되니까는 거기에 약간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욕심이 약간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큰 타격을 주지 않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점점점 욕심이 커지게 돼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날아가는 형국이 돼서 다시 이제 상담을 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돈이 다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돈을 50억을 갖든 100억을 갖고 있던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내 돈이 아닌 것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 돈인 줄 알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욕심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 욕심을 내가 탐한다고 하면 더더욱 내가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이렇게 잘 차곡차곡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차곡차곡 잘 가다가도 욕심이 발동이 되면 그 욕심에 의해서 그 돈이 전부 다 날개를 달고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이 유산을 받더라도 그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다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원심으로 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원심으로 가게 되면 그 원심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제 부모에게 10억이라는 돈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10억이라는 것이 20억이 되고 30억이 되고 40억이 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20억이 5억이 되고 1억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형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조금씩 부리다 보면 나중에 탐욕이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게 되는 형국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기 자신이 투자를 잘못하고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인연이 잘못돼서 이렇게 자기가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 또한 자기가 다 끌어들인 거라는 거죠. 자기 욕심에서 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이 됐을 때에는 내가 욕심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그 돈을 지키느냐 마느냐 그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은 본성에 따라서 본성은 욕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를 다시 한번 자기 점검을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원심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그 돈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지 욕심으로 가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전부 다 잃을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돼요.